자, 여러분 이제 3강 한번 보시겠습니다. 3강에서는 부동산 현상에 의해서 의미 예시에 못한 부분, 앞강에서 못한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모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현상을 형성하게 된다. 즉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현상은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란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현상 자체는 바로 부동산 활동이 변하게 되겠죠. 그죠? 부동산 활동이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현상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현상은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이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현상도 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과 달리 고정적이고 불변적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현상도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이지 않습니다. 변한다, 같이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현상은 같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현상은 같은 시점이면 같아 그러면 틀립니다. 같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즉 입지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서, 개별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줄여가지고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따진다면 우리 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위치가 다르고 또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각자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현상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현상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그러면 어떤 관계냐? 조금 전에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모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러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이 세분화되고 또 다양화되는 재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도 세분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활동과 같이 부동산 현상도 부동산의 3대 기초 재분야로 세분화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3대 기초 재분야로 세분된다는 것은 바로 법률, 경제, 기술적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의의를 보시면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 우리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은 어떤 걸 있다 그랬죠? 하는 것이 바로 개발, 그 다음에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가 부동산 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개념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에는 공익과 사익이 부동산 활동이 다릅니다. 즉 공익 부동산 활동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정부의 역할이 크죠. 그 다음에 사익 부동산 활동은 개인의 이익 또는 기업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익 부동산 활동은 개인과 기업이 되는 것이고, 공익 부동산 활동은 경제 주체 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사적 주체, 공적 주체, 그 다음에 제3섹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사적 주체 그러면 바로 민간 부분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활동이 바로 사익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주체인 공공부문, 우리 LH공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러한 공공 부분에서는 공익을 위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3섹터는 바로 공사 부분,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분에 통합된 부분, 그러니까 합동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 이쪽이 공익이고 이쪽이 바로 사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바로 민간 부분이다. 그러면 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통합된 이 부분, 합동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내용에서 부동산 활동의 종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활동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1강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소유 활동, 그 다음에 거래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및 행정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애는 걸 어떤 제거시키는 것 갖다가 소거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실 때는, 암기하실 때는 소거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 활동, 거래 활동, 행정 정책 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에는 부동산의 이용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활동. 그래서 소유 활동에는 이발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 머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발관에 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 활동에는 부동산 이용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 부동산 개발 활동을 바로 소유 활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죠. 가고 갈것자 올래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득 활동, 처분 활동, 이거는 오는 것이고 이건 가는 것이죠. 부동산의 취득, 처분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차, 즉 임대차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대차 활동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거, 그죠? 빌려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빌려오는 거, 이런 대차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 활동이라든가 권리 분석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 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및 행정 활동에는 국토 및 토지 대책, 그 다음에 주택 대책,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거래 질서 확립 대책.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 그죠? 세울 책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및 행정 활동, 그러니까 이미 이 책이 나왔죠, 그죠? 예, 세울 책자입니다. 어떤 제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및 행정 활동에는 이 책자로 많이 끝납니다. 국토 및 토지 대책, 그 다음에 주택 대책,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거래 질서 확립 대책.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및 행정 활동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이 둘 중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소유 활동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은 이발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이용 활동, 그 다음에 관리 활동, 개발 활동, 이것이 소유 활동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1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 소유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넣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활동 같은 경우는 이 이발관, 즉 이용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외에는 이 책자 들어가는 거 빼면은 대부분이 다 거래 활동에 포함시켜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먼저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분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임대 및 공급업에는 세분화시켰을 때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러니까 개발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임대업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건물 임대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보면
부동산 관리업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개 쪽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업은 이렇게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 부동산업의 분류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 뭐 2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3번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5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이렇게 나왔을 때, 부동산이 실제 금융과 아주 밀접하지만은 부동산과 아주 밀접하지만은 실제 부동산업으로 분류시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틀리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은 부동산업의 분류로 넣으면 안 됩니다. 투자 및 금융업은 부동산 분류업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리업,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부동산업을 대해서 암기를 하실 때는 관중이, 그죠? 관중이 개가 바로 관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중개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구분해서 굳이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 없고, 시험에는 부동산업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망라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투자 및 금융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